빅세크가 너무 과열인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시국가 낸 종목도 있고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자, 그때 조선주 대장은 한국조선해양이거든요. 여기 보면 2003년에요. 15,000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50만 원 갔잖아요. 지금 8월의 조정이 이런 조정이다. 이런 조정은 매수의 관점이다. 나 같은 늙은이가 이제 채찌피를 이제 쓰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 써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 앞으로는 엄청난 사람들이 채찌피를 쓸 건데 예. 그렇게 되면 전력은 더 많이 소모된다. 아, 그래도 결국 그럼. 원전 관련주가 좀 오를 것이다. 나중에 가면. 자, 부가스터디 오늘도 주식 신 부자 아빠를 모시고 주식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 빨간색 셔츠를 입으셨네요. 지금 장세는 큰 장이 왔는데 중간에 조정 들은 거죠. 이번에 4월부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4월부터 7월에까지 너무나 많이 올라서 그래갖고 그 가치주 산 사람들은 그냥 신났죠. 근데 어제 조정하고 그 가치주 센 놈들은 오늘 또 빨간 양선을 다는 게 아주 좋네요. 그래서 어제 떨어질 때 좀 샀거든, 금요일 날. 아, 지난 금요일 날 장이 많이 빠질 때. 네, 100포인트 이상 빠질 때 대장주들은 많이 조정 안 들어오거든요. 주도주들은. 그래서 좀 샀더니 오늘 보니까 플러스로 다 돌아섰네요. 아유, 금요일 날 또 좀 사신 거예요? 네. 아, 네. 그럼 그거 언제 파시려고 사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주도주들은 앞으로 그림이 오래 그려야죠. 이따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지. 자, 최근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 흐름으로 돌아섰는데 그 배경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전 세계가 시장이 강해요. 예를 들면 브릭스,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을 브릭스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유럽도 강하지만 베트남도 강하고 다 강해요. 우리나라는 제일 강했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보다 베트남이 그 지수가 시국가가 났어요. 그래서 한국보다 더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조정을 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환율이 그동안 강달러에서 약간은 우리 원화도 강세로 돌아섰잖아요. 단기에는 지금 강하다가 좀 조정이 좀 들어왔지만 이 숨고르기라고 그럴까죠? 이런 거 하면서 가는 거니까 결국 환율이 좋아진다는 것은 돈이 그 나라로 간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 달러가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면 미국 주식들을 보면 좀 어거지로 끌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동안 오던 랠리에 그 뭐라 할까 마지막 국면을 좀 멋있게 장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려하다. 그렇지만 시세가 지치면 또 결국 먼저 반영하는 게 환율이에요. 환율에서 약한 그 환율들이 반등을 하고 시작하면 그 나라에 돈이 월가에서 흘러 들어갈 때 그 나라의 환율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가도 같이 가니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올라가는 그 브릭스 장이 그때 중국도 잘 갔고 브라질도 잘 가고 한국도 잘 갔는데 그때 장을 보면 환율이 굉장히 오늘 그 차트 준비를 안 했네. 환율을 보면 2007년에 장이 랠리가 올 때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환율이 상당히 강해지죠. 그런 걸 보면은 외국대 돈이 들어오면 환율이 강해지고 주가 등 결론적으로 잘 연구해 보면 우리 원달러를 산 사람들은 그 돈을 놀리지 않잖아요. 채권을 사든 주식을 사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과 주식을 사는 거죠, 결국. 그래서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채권도 좋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좋아졌다는 것은 환율이 방향을 들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있다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달러와 이제 원화 가격이 좀 올라간다 이거죠? 그렇죠. 이 원화가 올라왔는데 단기 조금 조정받았죠, 요즘에. 요새 좀 조정받았어요. 올라오다가 조금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좀 주가가 조정하듯이 매수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자 아빠님께서는 이게 그 달러를 얼마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올해 하반기 동안. 그거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그때 2007년 장세장이 왔을 때 보니까 강세장 꼭대기에는 환율이 한 8, 900원대까지 가더라고요. 달러가.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 조금 뭐라 그럴까. 메리트가 없다. 환율에서 많이 먹었다. 외국인들이. 그리고 주식에서도 많이 먹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렇게 가격이 많이 원달러 환율이 가격이 강해지면은 매도하겠죠. 그 사람 이 차익 실현한다 그럴까. 그래서 환율이 이제 근데 그렇게 랠리가 나오는 데는 4, 5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작한 지가 이번 장 시작이 금년 4월 9일 날 출발했는데 5, 6, 7, 8
4개월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지금 4개월. 그죠? 4개월이고 장이 끝나는 건 없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조정한 게 21년, 2021년 6월에 조정 시작해서 이게 22, 23, 24, 25, 한 4년 가까이 조정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그 방향으로 4년 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돌아섰는데 4개월 상승하고 끝나지는 않을 거다. 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에도 한 4년 이상은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좋은 그 지표가 나오니까 또 대한민국 대단하잖아요. 가만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잘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하고 달라요. 정말 도전적이고 해외에서 잘하는 그 업종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죠. 그죠? 미국은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관세나 붙이고 우리가 제품들이 좋으니까 관세 때려갖고 저거 하겠다고 자기 나라에다 공장 지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걱정스러울 때가 주가는 투자하기 좋은 때고 이제 많이 올라가서 전부 한국 시장에서 늘루랄라 하고 뭐, 오, 대한민국이다 뭐 이러고 떠들어대면 그때는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불안하다. 투자할 때. 투자할 때. 지금 주가가 8월부터는 조정 국면이 온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네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4개월 상승했으니까 약간의 조정은 할 수 있어요. 신용이 많아서. 그런데 지표들을 보면은 그 주도주들을 보면은 신용을 예를 들어서 100만 주 샀다 그러면 어떤 것들은 공매도가 2천만 주예요. 무슨 얘기냐면 공매도가 20배나 높게 팔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큰 장이 올 때 보면 공매도를 잡아먹으며 가더라고. 매도 세력은 뭐죠? 공매도는 결국 잠재 매수세입니다. 주식을 빌려 판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주가를 땡기면 지 사고 싶지 않은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가 겁나게 많아요. 신용으로 산 것보다 공매도 친 게 너무 많아. 근데 그 공매도는 개인의 돈은 아니고 기관 음, 돈입니까? 기관과 개인 큰손. 아, 개인 큰 손. 4년 동안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세력들이 한국의 더 망가지리라고 지금 때리고 있는 건데 거기에 가담은 게 개인들도 인버스를 많이 사잖아요. 하락 베팅을 많이 하는. 인버스 따블을 많이 사. 그러니까 하락 인버스를 많이 베팅. 산다는 얘기는 하락 배팅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 하락 베팅. 근데 코로나 때 그 망가진 그 바닥에서도 올라올 때 계속 개인들이 인버스를 많이 샀거든요. 근데 큰 장이 올 때 주특기가 뭐냐면 인버스를 개인이 많이 사고 공매도를 많이 쳤다는 거는 잠재 매수세가 계속 쌓아놓고 있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아, 오히려 좋게 받아들여라, 그거를. 그 그렇죠. 역으로 생각하는 거네요. 그렇죠. 신용은 잠재 팔 물량이지만 공매도는 빌린 거니까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20, 30%만 올라가면 도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호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8월 전망에 대해서요. 주가를 예측하는 거는 그건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예요. 주가를 왜 예측하는 쓰잘데기 없어요? 주가를 4년 동안 보면 하락할 때는 찔뻑찔뻑 하면서 하락했죠. 예. 추세가 한번 정해지면 찔뻑찔뻑 하면서 우상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8월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8월 조정 이후에 이제 그냥 매수해놓고 기다려라. 자, 그러면 그렇죠. 지금 미국의 빅테크 쏠림 현상이 좀 너무 심해서 미국 주식 시장은 2분기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빅세크가 너무 과열인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시국가 낸 종목도 있고 예. 급하게 상승한데 차트를 안 갖고 왔는데 보면은 마지막 불꽃을 내더니 팍팍 튀긴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보니까 요새 금요일 날 많이들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빅테크들은 조금 뭐랄까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한국에서는 중공업이 올라가잖아요. 빅테크와 정반대 업종이에요. 중공업 무슨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원전 방산 이런 것도 다 보면 좀 무거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빅테크가 아니다. 빅테크가 아니고 중국에서도 보면 빅테크라기보다도 좀 무거운 주식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이 잘 분석해 보면 2003년부터 2007년 가던 장이 다시 한번 오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무거웠던 회사들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올라갔던 장을 좀 차트로 내가 하나를 봤는데 그때 또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하나라는 회사예요. 화학회사. 지주회사인데 요거는 무거울 중자 중공업 미포조선 조선주죠.
근데 보면 2003년 출발할 때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트인데 2003년 바닥 잡고 올라가는데 계속 주도주는 별로 쉬죠. 뭐 많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정 보세요. 조정다운 조정이 없죠. 중요한 그거야. 조정해도 이 정도다. 요 정도다. 요 정도다. 자, 그러면 이 바닥이 얼마였냐면 1,300원? 이게 2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100배 이상 올라갔죠. 자, 보면 여기서 이거 혼자 간 게 아니라 자, 그때 조선주 대장은 한국조선해양이거든요. 여기 보면 2003년에요. 이것도 요거-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예, 요거 2003년에요. 2003년에 얼마였냐면 한 15,000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50만 원 갔잖아요. 보시면 자, 조정하는 게 지금 8월의 조정이 이런 조정이다. 이런 조정은 매수의 관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한 번 2003년 출발했는데 보니까 2007년 언제까지 가요? 10월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4, 5년 간 거죠. 2003, 2004, 2005, 2006, 2007, 5년 올라갔어요. 5년. 5년 동안 보니까 어때요? 조정다운 조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서서 가죠. 그러네요. 자, 이런 거 잡으면 주식농부 박영옥 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잡으면. 이 종목을 네. 고르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뭐뭐를 8월 달에 주워 담으신 거예요? 이게 한국조선해양 같은 걸 지금 담은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이게 담았어요, 바닥에서. 예. 자,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볼게요. 그러면 중공업이 자동차 가면 자동차 부품이 가잖아요. 예. 자동차 부품이 가듯이 조선에도 부품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건 현대 마린 엔진인데 1,200원짜리가 지금 이게 얼마인가 보세요. 67,000원까지 지금 이미 똑같죠. 그런 차트하고 그죠?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1200 1,200원이었습니까? 2020년. 아, 2020년. 2020년에 이게 1,200원대였는데 지금 이게 6, 7만 원 간다는 거잖아요. 67,000원. 이야, 그럼 이게 몇백 이게 오른 아까 겁니까? 아까 그 종목들 봤을 때 그렇게 막 쭉쭉 갔죠. 똑같이 생겼잖아요. 예. 보면. 근데 보면 들어 눌러. 그래서 가는 주식은 들어서 눌러를 기다려서 누를 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매매하지 말고 장기 투자해야 돼. 엉덩이. 그래서 강 세장은 엉덩이가 벌어준다. 이건 요 PD님 써주세요. 여기다가 지금 여기다 넣은 강 세장은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벌어준다. 게임이다. 그 단기 매매하고 샀다 팔았다 하는 놈들은 강 세장이 오면 어제까지 조정하면 다 팔아. 그래서 이번에는 장대 음성 100포인트 넘는 봉을 보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걸로 다 매매하니까 전부 시장에 뭐 배당세를 뭐 10억으로 조린대 뭐 이러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니까 금요일날 많이 빠졌죠. 다 던진 거 예상한 애들. 이게 주식시장에 금액이 작은 사람들은 다 신용 씁니다. 장이 좋다 그러면 신용 써요. 신용 쓴 애들은 이 조정 오면 다 깡통 나요. 20% 30% 빠지면 다 깡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용 쓰지 말라는 전도사잖아요. 예. 제가 주식 인생 40년에서 내가 깨달은 거는 내가 주식을 다 고르는데도 깡통이 그리고 나서도 2번 또 났어. 5번 난 중에 2번은 내 버릇이 쓰다가 깡통는 거야. 근데 신용 쓰면 안 내가 되겠네. 네, 내가 읽어주는 제시리보 이야기에 보면 제시리보가 융자로 몰빵으로다가 대박을 내지만 결국 융자 몰빵에 나중에 파산을 합니다. 제시 그리고 리버모는 그 미국의 대공황 오기 전에 주식으로 돈 많이 번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 와서 대공황에 공매도를 쳐서 대박을 냈는데 결론 내버러지 쓰다가 한 방에 휙 가가지고 결국 곤충 자살했죠. 예, 그러면 뭐죠? 돈을 많이 버는데 나중에 그 많이 번 돈이 다 날아가고 제로가 되니까 절망 속에 그 마음속에 절망이 포기, 부정적인 생각에 죽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제시리보 내가 책을 만들었잖아요. 그 책에서 우리가 박스 이론, 가는 종목을 따라잡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제시리보가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네버러지와 몰빵을 하지 마라. 아. 몰빵과 네버러지를 하면 표 사장도 몰빵한 적 있죠? 저는 예전에 주식은 몰빵한 적이 있고 단 한 가지 저는 어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렇게 레버리지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아, 착한 학생이네. 이런 레버리지로 망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부동산도 그렇지. 부동산도 레버리지로 망하거든요. 아니, 부동산은 내가 아는 사람은 상가를 부동산 융자 받아서 사서 융자 받아서. 근데 그 상가가 거래가 안 돼서 팔 수가 없어. 내놔도 안 이쪽으로 팔리니까. 팔아야 돼. 아니, 거래가 없는데 전문데. 그럼 그건 뭐야? 은행 융자만 계속 갖고 있는 거지. 그렇죠. 부동산에 기가 막힌 일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 그런 일들이 많은데 주식 시장에도 그런 분들이 반드시 있다 이거죠.
있죠. 예. 그래서 100번 이겨도 한 번만 내버리지 쓰다 깨끗하면은 100승 1패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깡통을 그렇게 나면서 내가 거기서 얻은 게 남의 돈 갖고 하지 마자. 우리 항지로 사서 장기 보유하자. 아, 요 내 철학이. 내가 지금도 이 나이 먹으면서 지금 유튜브 하는 거는 그걸 전해주고 싶은 거야. 젊은이들이요. 몰빵 치거나 특정한 종목에 몰빵 치거나 특히 테마주 그런 거 중소형주에 몰빵 치지 마라. 그 다음에 네버러지 쓰지 마라. 근데 네버러지 쓰는 걸 연구해 보면 개인 투자가는 꼭 꼭지에서 신용 써. 바닥에서 신용 안 써. 신용을 처음에 이게 안 제일 쓰고 꼭지에서. 그렇지. 그거 2차 전지도 보면 가장 화려할 때 유튜브에 막 겁나게 많은 사람들이 2차 전지 강의 들을 때가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생방송 라이브 하는데 어떤 테마에 애들이 10,000명 이상 몰려서 이 생방송 10,000명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10,000명, 20,000명씩 몰려 있다 그러면 개미들이 그 테마에 고점이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23년 7월 26일 날 2차 전지 고점이다! 그러고 막 26일 날 처음에 고점 쳐가지고 내 말 들은 사람들은 좀 돌아왔고 내 아는 사람들이 주식 안 하는 사람들도 막 융자를 받아가지고 예. 거기서 막 다 사가지고 조금 늦게 들어가서 먹긴 먹었는데 사람들이 또 올라간다고 기다리는데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 30만 원짜리 에코프로가 10만 원도 안 하고 야, 에코프로 BM 한번 보자. 에코프로 BM은 할머니들이 제일 많이 샀더라고. 할머니들이요? 왜 네네. 할머니들이 많이 샀죠? 할머니들이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고 예. 이게 58만 원대 사가지고 이게 한 80%는 날라갔을걸요. 그렇죠. 8만 원이니까 48이 32, 58. 그렇지. 한 80%는 빠졌다고 그러더라고, 할머니. 근데 이제 이게 손절을 테마주가 끝나면 손절을 해야 하잖아요. 예. 근데 원금이 깨지면 인간들은 절대 초보자들은 손절을 못 하는 거예요. 아, 원금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우량주로 생각하는 거지. 이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주식이 아니라고. 특정 섹터의 새로운 신기술의 성장주죠. 그죠? 성장주는 무섭게 상승하지만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바닥에 11,000원짜리가 53만 원 갔어요. 에코프로는 보면 이건 100배 갔을 거예요. 에코프로. 이거는 보세요. 1,000원짜리, 700원짜리가 얼마 갔어요? 30만, 1,000원 잡고 1,000원짜리가 30만 원 가면 만 원이면 3만 원이면 30배, 30만 원이면 300배 올라간 거예요. 300배 올라가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2차 전지에 미쳐버렸잖아요. 지금 얼마예요? 5만 원도 안 하네. 그죠? 그러니까요. 절반 50% 빠지면 이게 15만 원이죠? 6분의 1 그죠? 도망갔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도 지금 역시 그 고점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특히 이제 우리나라 종목 주식들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올해 안에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게 뭐 올해 안에 장투가 좋은지 아니면 단타가 좋은지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장투해야죠. 장타. 예, 장이 좋든 나쁘든 단타하는 사람 부자 된 사람 못 못 봤어요. 봤다. 어떤 종목군이 있을까요? 우리 부자 아빠님은 어떤 종목을 담았어요? 요즘에 조선주, 조선주, 조선기자재, 기자재, 그 다음에 요즘에는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네네,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 아, 원전 관련주. 원전 관련주가 AI 관련주지. 예. AI 때문에 전력이 많이 소비되잖아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또 다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전력을 많이 딸리니까. 왜냐면 이 나 같은 늙은이가 이제 챗GPT를 이제 쓰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 써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 앞으로는 좀 엄청난 사람들이 챗GPT를 쓸 건데 예. 그렇게 되면 전력은 더 많이 소모된다. 아, 그래서 결국 그럼. 원전 관련주가 좀 오를 것이다. 나중에 가면. 발전 관련, 꼭 원전 말고도 신재생 에너지, 전력 관련주. 아, 전력 관련주. 전력을 퍼나르는 전선도 해당되겠죠. 그죠? 그 여러 가지 전력 관련주, 그 다음에 조선주, 그 다음에 철강주. 자, 조선이 가면 철강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여기 2003년부터 여기 갈 때가, 예. 이때가 무거울 중자, 중공업이 가는 장이에요. 중공업, 무거운, IT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 보면은 그때 어떤 게 갔냐면, 포스코. 예. 포스코 많이 갔죠. 예, 그것도 무거운 주식이잖아요. 예, 예. 이런 게 이번 장에는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는 지난번에 2차 전지 때 한번 해 먹었어요. 근데 이걸 잘 보면 2003년부터 포스코가 주도주였어요. 그렇지.
이게 주도주였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쨌나 여기서 못 갔어요. 이게 비실비실했어요, 삼성전자는. 예. 그래서 삼성전자를 많이 담은 펀드 매니저가 여기서 옷을 다 벗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거울 중자 중공업이 갈 때는 반도체 삼성전자가 잘 못 가더라고요. 이번에도 못 가죠. 삼성전자 보면 못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공업이 갈 때는 IT를 좋아하지 말고 중공업을 좋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갖고 그 다음에 아까 OCI 이거 태양광이잖아요. 예. 태양광 주도주인데 이게 보면요. 이거는 500원짜리가 50만 원 갔으니까 약 1000배 갔어요. 예. 98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갔으니까 10년 넘게 갔잖아요.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바닥을 못 사도 여기 막 가는 종목을 여기 따라잡아서 그냥 몇 년 가지고 있어야죠. 지금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런 데에 있는 주식들을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을 이제 사서 장기 보유하셔야죠. 그런데 장기 보유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머리 똑똑한 놈들은 뉴스 좀 보는 놈들은 다 팔고 갔을 거 아니에요. 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해서. 그 세상 주변에도 미국장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아, 많죠. 유튜브 나와갖고도 미국장에 투자했다고 자랑하는 연예인도 있대. 내가 봤어.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자신감 있게 미국장이 얘기하면 나눠 사야죠. 미국장도 일부 사고 한국장도 사고 중국장도 좀 사고 하는 게 맞는 거지. 미국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미국장이 너무 시끄러우면 먹을 게 없다. 한국장이 먹을 게 있는 게 중국하고 한국이 먹을 수 있어요. 중국은 뭐예요? 다들 망한다고 그죠? 그렇죠. 망하는 나라가 대박나요. 아, 오케이. 자, 오늘 8월 4일 이 시간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금요일 이후에 반등을 살짝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올해 네. 하반기에 이 주식시장에 대한 움직임 앞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오늘 방송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전국에 이것도 할머니들이 많이 샀어요. 주식을 안 하던 할머니들이 그 유튜브로 보시면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삼성전자 이걸 넘는 걸 보고 사도 안 되고 이걸 넘는 걸 보고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게 재미없는 주식이다. 그래서 차라리 반도체에서도 하이닉스는 달라요, 모양이. 하이닉스는 매물이 없잖아요. 돌파했잖아요. 삼성전자는 돌파를 못했는데 이 매물 돌파 못한 게 가장 나쁩니다. 여러분 주식을 살 때 정고점 돌파하지 못한 주식을 사시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번 장에서 반도체가 주도는 아니거든요. 이번은 반도체는 이제 뒤늦게 따라 나온 거라 그래서 반도체는 뭐 가볍게 터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의 빅테크가 변수예요. 빅테크들이 아마 조정을 하면 한국에도 빅테크의 조정이 예상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가고 있는 종목들은 빅테크가 아니고 무거울 중자 중공업들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이나 중국장은 미국이 망가지면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미국 시장이 잘 될 때는 이 브릭스 이런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이 잘 안 되고 미국이 좀 이제 지치면 돈이 월가에서 작은 나라로 오기 때문에 좋은 호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미국에 너무 많이 인기 있고 많이 날카롭게 상승한 것들은 아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호재가 주가에 다 반영됐는가 봐요. 그 호재가 나오는데 못 가고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삼성전자는 매물대가 여기 있잖아요. 요 매물대 두 번 매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이것도 할머니들이 많이 샀어요. 주식을 안 하던 할머니들이 그 유튜브로 보시면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할머니들이 많이 2021년부터 많이 할머니들이 물렸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정고점을 소화하지 못했다는 거는 이건 참 나쁜 거예요. 이번에도 또 그렇게 이 매물이 두 개씩 있는 삼성전자를 만지면 안 되죠. 가는 종목은 아까 봤지만 돈 벌고 있는 종목은 이게 매물이거든요. 매물을 넘지 못한 주식은 만지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이걸 넘는 걸 보고 사도 안 되고 이걸 넘는 걸 보고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게 재미없는 주식이다. 그래서 차라리 반도체에서도 하이닉스는 달라요, 모양이. 하이닉스는 매물이 없잖아요. 돌파했잖아요. 삼성전자는 돌파를 못했는데 이 매물 돌파 못한 게 가장
나쁩니다. 여러분 주식을 살 때 전고점 돌파하지 못한 주식을 사시면은 여러분들은 돈이 안 벌릴 거예요. 그래서 전고점 돌파가 뭔지에 대한 책도 읽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하이닉스가 반도체 중에서는 좀 그래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고점 돌파가 아까 하나이어로 보니까 어때요? 계속 돌파하죠. 주도주는 전고점을 계속 돌파해 줘야 돼요. 이게 주도주예요. 월봉으로 봐도 자 여기 볼게요. 월봉으로 봐도 계속 상승하죠. 자 그럼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 전고점을 돌파해야 되는데 못 돌파하고 있잖아요. 이게 삼성전자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를 보면 이거 매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매물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다 이거를 큰 소리 들어 사줘야 되는데 저기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사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유명합니다. 테슬라하고 손잡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가는 세력이 벗겨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문제점 많아요. 블룸버그에 들어가서 보유자 지분을 보면 예를 들어서 포스코나 이런 거 보면 외국계 펀드가 많이 가지고 있고 얘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삼성전자에는 대주주가 그 자기 집안 식구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홍라이 여사, 이재용 동생들, 그 다음에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물산 이런 자기 회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랄까 분산 요건이 좀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는 TSMC보다도 못 가는 이유는 그런 분산이 안 되고 가족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군림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새롭게 크게 가려면 마음 비우고 정말 훌륭한 CEO를 영입하고 대주주들이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근데 대주들이 군림하려고 그러니까 좋은 인재가 영입되지 않아서 삼성전자가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좋아하려면 9만 6천원 돌파한 다음에 좋아하시라. 그전에는 삼성전자를 가까이 하면 여러분은 이 장에 돈을 벌지 못할 겁니다. 그게 지금 장이 2003년 아까 내가 설명을 했었는데 2003년에 그 보면은 2003년 출발해서 2007년까지 올라가고 조정 후에 다시 2011년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걸 보면은 2003년부터 중공업 섹터가 4년만 간 게 아니라 한 번 더 랠리를 줬기 때문에 한 7, 8년 그 이상 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보면 이제 올라온 초입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쉽게 꺾이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조선, 방산, 원전도 잘 보면 전체적으로 중공업이에요, 중공업.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출발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것도 뭐 3, 4개월밖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은 더 올라갈 테니까 조선주의 차트를 좀 보시면서 긴 호흡으로 들고 가면 좋은 결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이제 방산이 들어왔잖아요. 방산이 들어왔고 원전이 들어왔잖아요. 옛날에 없던 거. 그러면 이제 지금 방산에서는 보면은 한화에어로잖아요. 한화에어로 같은 걸 보면은 2020년 지금 한화에어로가 이제 주도주잖아요. 그러면 15,000원부터 출발해서 지금 100만 원 찍었는데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고점인 것 같았고요.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10만 원대 가면 너무 많이 올랐다고 그랬는데 10배 올랐으니까 그죠? 20만 원 넘어 올라, 30만 원 넘어 올라, 40만 원 넘어 올라도 그냥 올라가지. 그러면 뭐냐?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그냥 가지고 가는 거. 아까 뭐 말도 안 되는 시세가 나오죠. 그죠? 이 종목도 150만 원 찍으면은 100배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거의 지금 7, 80배 올라갔는데 이번 장에 그 특이한 거는 조방원이 방향을 잡아 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상투라고 얘기하지 말자. 그다음에 원자력에서 지금 늦게 따라가는 잘 가고 있는 게 두산이잖아요. 두산도 지금 보면 2020년 3월 코로나 때는 25,000원인데 지금 보면 68만 원인가요? 예, 상당히 많이 올라온 모습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 보면은 코로나 때 23,000원 지금은 72,000원이니까 약 한 30배 정도 올라갔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처음에 봤던 우리 중공업들의 그 가는 모습에서 보면 이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초입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계좌인데요. 금년에만 올라온 게 한 26억 정도 올라왔네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이제 뭐 작년까지 한 200억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장이 좋아져서 300억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금년이
전반기에 한 100억 정도는 버는 것 같아요. 풍산 보면 245% 벌었잖아요. 이런 종목을 가진 사람이 없어. 이게 가치주거든요. KB금융 가치주예요. 이거 보면 1억 4,300 벌었죠. KT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들고 가느냐. 2차 전지 가진 사람들이 싫어하겠지만 한번 주식이 상투를 치면 오래오래 조정받아요. 세력이 팔아먹으면 그게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요. 세력이 올리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도 세력이 없는 거고 2차 전지 보면은 10년간 계속 돌파하고 갔잖아요. 그러면 돌파하는 주식을 사야죠. 에코프로를 보면 자 이거 보세요. 2009년 이때 280원 했죠. 여기 2015년 때 1,000원 했거든요. 요런 때 세력이 매집해서 스물스물 고점을 돌파할 때 사야죠. 오래 들고 가야죠. 그러면 끝나버리면요. 주가가 못 갔잖아요. 계속 눌리잖아요. 이 매물이 이거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매물 베끼는 거 보고 사야 되는데 매물 못 베끼면 못 간다. 그래서 좋은 예가 있어요. 두산에너비티가 옛날에 2003년에 주도주였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이 갔냐면 이것도 그때 보면 전체적으로 차트가 주도주는 무섭죠. 무섭고 또 뭐가 있어요? 고점을 돌파하잖아요. 전고점 돌파하고 이 돌파하는 걸 사셔야 돼요. 지금 주식에 대한 공부가 안 된 분 돌파주가 뭔지 모를 거예요. 돌파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올라가서 이게 14만 6천 원 가니까 사람들이 막 두산 중공업이거든. 그때 중공업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두산 중공업에 개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현대 중공업 같은 건 비쌌거든. 그러니까 이 16만 원짜리 눌러서 여기가 얼마였냐면 6만 4천 원 절반 깎아주니까 여기 개인이 많이 샀는데 이 모습은 지금 2차 전지 모습과 너무 같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빠지죠. 몇 년 빠졌나 보세요. 2007년 11월부터 조정해서 2020년 3월까지 조정했어요. 그러면 2007년에 13년 빠졌죠. 그럼 13년 동안 빠지는데 13년 빠지는 걸 기다릴 필요가 왜 있냐 이거야. 여기 6만 원대에 샀으면 빨리 팔고 나와야지. 이게 바닥이 뭐 2천 원까지 본전 달라고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는 공포감이 좋아서 다 손절하게 돼 있어요. 왜 손절을 하게 되냐? 6만 원 산 주식이 14만 원 산 주식이 만 원 오보세요. 그러면 잔고가 어떻게 되거든? 10분의 1토막도 더 됐죠. 그죠? 그러면 뭐라고 계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네. 이게 가지고만 있으면 계속 계좌가 주네. 가만히 있으면 빵이 되겠네. 그러면서 이게 만 원, 2만 원 오면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손절하고 기다렸다가 여기 2천 원 올 때 사야죠. 맞잖아요. 시세를 한번 올려 먹으면 큰 손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큰 손을 모르면 안 돼요. 큰 손은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따라오면 팔아먹고 떠나는 거고요. 지금 다시 시작했죠. 두산에너비 2천 원에 매집 다시 해서 다시 지금 끌어올려서 지금 얼마요? 한 6, 7만 원 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럼 지금은 또 끌어올리는 작업이 짧으면 주가가 한번 해먹고 오래오래 저게 다 뺐고 다시 또 해 시작하잖아요. 지금 원전 관련주로 또 인기가 높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주가는 한번 해먹으면 10년 넘게 조정하면서 가격 싸게 해서 다 죽여버리고 다 뺐고 그리고 가는 잔인한 사업이에요. 주식은 잔인한 사업이다. 이해가세요? 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서 개인 투자가들은 끝났다. 부자빠가 끝났다는 종목 2차 전지 끝났다 그러면 지금 본전을 꼬라 기다리지 말고 이게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면 그 방향으로 앞으로도 오래 간다 생각하고 튀어나오셔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보자 때는 ETF 하는 게 좋아요. 근데 ETF는 이제 미국에는 S&P고 한국에서는 코덱스 200 이 정도 보면 되고요. 개별 종목에서 우량한 거 사면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가치주를 사서 장기 보유하는 건데 써먹지 않은 거. 삼성전자 같이 써먹은 거 말고 안 써먹은 거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패닉에 빠질 장이 막 폭락할 때 사야죠. 그리고 종목을 조금 초보자 때는 좀 나눠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시고 책을 읽어야 되니까 제가 만든 팜 시스템이라는 초보자 이제 투자법이 있는데 그런 거 공부를 좀 하시면서 투자의 그 노하우를 쌓일 때까지는 금액을 조금만 갖고 오고 내가 알려드릴게 초보자가 가져온 돈은 모두 수업료야. 그러면 돈 많이 갖고 와야 돼? 조금만 갖고 와야 돼? 조금만 갖고 오세요. 알았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의 큰 손, 이 큰 돈들은 여러분의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다 뺏어 먹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정말 잔인한 곳이에요. 순진한 사람들의 돈을 다 뺏어가는 도박판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거기 진리를 깨달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데는 정말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돈을 빨리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초보자가 들어와서 중요한 거는 보통 남의 말을 듣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남의 말을 해주는 유튜브에 수없이 많은 유튜브 나온 사람들이 돈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 검증하는 방법은 그 사람들의 계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발품을 팔아야 되겠죠. 그 사람들의 오프라인 강의나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실제 계좌를 공개하는지를 보고 그런 사람들을 오래 따라다니면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를 따라다닌 사람은 오래된 사람 20년, 짧은 사람 15년, 10년 된 사람 많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10년 정도 따라다니면서 고수의 그 노하우를 컨닝구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컨닝구 교법이라고 하는데 오프라인 강의 가서 그 사람들의 계좌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확인할 시간까지 믿지 말고 계속 그 사람이 하는 얘기, 그 사람이 추천했던 종목도 적어보고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검증이 되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이 말한 종목과 그 사람의 그 계좌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좌 몇 개 갖고 왔는데 이게 제 계좌인데요. 금년에만 올라온 게 한 26억 정도 올라왔네요. 2001년에는 70억, 2022년 60억, 23년에는 67억, 24년에 70억, 금년에 100억에 도달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금년에 장이 좋았다는 거예요. 금년 전반기 장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계좌는 제 그 중에 하나예요. 이제 결국 올해 제가 작년까지 한 200억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장이 좋아져서 300억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금년이 전반기 한 100억 정도는 버는 것 같아요. 200억 했던 게 잔고가 이제 300억 정도 된 거죠. 근데 종목도 보면은 이렇게 풍산 같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종목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풍산 보면 245% 벌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종목을 가진 사람이 없어. 이게 가치주거든요. KB금융 가치주예요. 이거 보면 1억 4,300 벌었죠. KT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 저 핸드폰 회사 중에 KT 있잖아요. KT 같은 것도 보면은 많이 벌었죠. 또 한국전력도 이게 보면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현대 마린 엔진. 그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 사무비가 있죠. 사무비. 우선주를 누가 사요? 버핏이 사지 말라는데. 근데 이런 것도 보면 164% 벌었죠. 그래서 저거 하는 팜스테법은 버핏이 안 사는 종목. 그러니까 버핏은 금액이 크니까요. 우선주는 조그맣거든요. 못 사요. 그래서 이렇게 계좌에 수익이 빵빵하게 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도 보면 삼성생명 같은 거, 그죠? 여기 미래에셋증권 같은 것도 보면 126% 났죠. 그래서 이렇게 계좌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을 따라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KB금융은 150% 나왔고 한화 시스템 같은 건 200%. 그죠? 그 다음에 영원무역 홀딩스는 170%.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매수가를 보면은, 평균가가 49,000원이잖아요. 그런 영원무역 홀딩스 같은 거 보면은, 매수가가 4만 원대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 섰잖아요, 여기. 그래서 지금 이게 몇 년을 들고 온 거, 몇 년을 이렇게 장기 투자는 좋은 회사를 저 싸게 사서 장기로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들고 가느냐. 그 다음에 여기 한화 시스템은 200% 났죠. 매수가가 얼마냐면 17,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차트로 보면 17,000원이 어딘가. 요가 2만 원이니까 요쯤에 들어있겠네. 그죠? 네. 지금도 안 팔고 가만히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이론대로 가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시장이 끝날 때까지 들고 가는 거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사회 넘은 부자예요. 동창회에서 밥 사놓고 회장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 회장하는 게 아니야. 왜 걔들이 성공했을까를 내가 연구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걔들은 사회에 나와서 부동산 잘하는 사람, 주식 사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형님, 나도 좀 주식 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부동산 하려고 그러는데 한 수 가르쳐 줘. 형님 부동산을 돈 벌었다며. 형님 하면서 밥 사고 뭐가 좋아요? 숙기가 좋죠. 근데 범생이들은 지가 계속 책 읽고 인터넷 찾아요. 돈 번 사람만 돈 버는 방법을 알아요. 이해가시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 번 사람만 돈 버는 방법을 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돈 번 사람을 찾는 거.
그걸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27,000원이에요. 27,000원이면 차트에서 여기가 27,000원이에요. 지금까지 들고 오래오래 왔죠.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메리츠금융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이게 가치주거든. 여기 2만 얼마 여기 샀겠네. 그죠? 예. 계속 들고 가잖아요. 가치주를 오래오래 들고 가는 거다. 그거를 공부하는 게 주식자니까 연세 많은 분들 들어와서 지금 돈 잃고 노후자금 다 잃고 하는 분들 안타까워요. 노후자금 잃으면 복구 안 돼요. 나처럼 젊을 때 부도나야 보험도 팔지. 지금 나이 60, 70대에 종잣돈 만들러 보험 팔러나 노동할래도 지금 근력이 안 되잖아. 회사에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그냥 쓰세요. 튀기려고 하죠. 뭐 그냥 쓰시라니까. 연세 많은 분들 그럼 주식으로 돈 벌려면 어떡하냐. 아까 사는 ETF나 좋은 펀드. 좋은 펀드는 내가 다음에 찾아줄게. 좋은 펀드는 수십 년 검증된 펀드를 찾아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뭐 개인 투자가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은 건 책을 읽어라. 주식으로 돈을 몇 억씩 잃어도 책 안 사, 절대. 그런 분들은 나중에 깡통 나고 책을 사더라고. 근데 깡통 나고 돈이 떨어지면은 나도 깡통 나고서 점심에 보험 팔러 다닐 때 걸으면은 배가 많이 고프잖아요. 그래서 곱빼기가 먹고 싶은데 5천 원 타갖고 나왔는데 곱빼기 먹으면 집에 갈 차비가 안 돼. 그래서 2천 원짜리 보통 먹었단 말이야. 그 돈 다 잃으면 나중에 점심 사 먹을 돈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돈 있을 때 책 사놔야 돼. 내가 그래서 책을 추천하려고. 투자의 내기동이 꼭 읽어야 돼요. 돈도 이게 미국의 유명한 그 교수님이 쓴 건데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그 다음에 돈 뜨겁게 사겠다고 개인 투자가 또 증권사 직원으로서 이게 직원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개인 투자가 성공 반열에 가려면 2번 정도 파산해야 된다. 2번 깡통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건 부자아빠 책 한 7, 8권 썼는데 다 절판되고 없어요. 책방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번에 최근에 쓴 거예요. 개인 투자가 주식으로 대박 버는 종목이라고 제목 쓰면 잘 팔리겠죠? 근데 저는 보세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실패자가 들어가니까 출판사에서 막 반대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주식책에 꿈을 줘야지 실패가 나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내가 실패하고 성공한 노하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얘들아, 주식 잡으면 실패한다. 돈을 지금 다 잃었는데 절망이야. 그러면 내 책을 읽고 여러분 희망이 생길 거고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자빠 책을 열심히 읽으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추천한 책 3권 투자의 내기동,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달아라, 앙드레 코스트라니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부자빠의 주식 투자 기술. 그거 읽기 전에 주식 사지 마. 아셨죠? 네. 공부도 안 하고 무슨 돈을 벌겠다고. 오늘 장시간 동안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